어르신, 혹시 아침마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배 쪽이 묵직하게 느껴지고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래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서 결국 그냥 일어나 버리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면 하루 종일 뭔가 개운치 않고 밥맛도 없고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어 있는 느낌이 내내 가시질 않죠. 그런데 사실 이 느낌, 그냥 불편하다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가 불편하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고 피곤하면 밥도 안 드시게 되고 밥을 적게 드시면 또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이 고리가 얼마나 무겁게 일상 전체를 짓누르는지 변비를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변비는 부끄러운 증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혼자 조용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족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까지 가기에는 뭔가 민망하고 그러다 보니 시중에 파는 변비약에 손을 뻗게 되지요. 약을 먹으면 그날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도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소화기 관련 진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변비 문제를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자서 약도 바꿔보시고 음식도 조심해 보시고 운동도 해보셨는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실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배변 횟수가 적다고 해서 변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변을 보더라도 본인이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면 그건 그분의 정상 범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화장실을 가더라도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힘을 너무 많이 줘야 한다면 그게 바로 변비입니다. 결국 변비란 몸이 내게 보내는 불편함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3가지 해결책과 2가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그 2가지,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방법인데 사실은 변비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끝까지 들으시면 꼭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그분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마다 꼭 화장실을 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틀에 한 번이 됐고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이 됐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혼자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처음 눈에 띄는 변화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예전보다 배가 더 빨리 불러오는 느낌. 그리고 오후가 되면 아랫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셨다면 이후에 겪으신 고통의 상당 부분을 막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좋아하시던 외출이 점점 줄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여행이라도 가면 며칠씩 변을 못 보는 경우도 생겼고 그러다 보면 식욕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손주들과의 나들이도 슬며시 피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변비가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출을 줄이고 여행을 피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것, 이것은 삶의 즐거움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과정입니다. 변비가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가서 30분 이상 앉아 계시기도 했고 그래도 안 나오면 힘을 잔뜩 주시다가 결국 그냥 나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항문 쪽이 아프기 시작했고 나중엔 피가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여쭈어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시판 변비약을 거의 매일 드시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한 알로 충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2알을 먹어야 반응이 왔고 나중엔 2알을 먹어도 잘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관장도 가끔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2가지가 바로 제가 나중에 반드시 말씀드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비의 초기 신호는 대부분 아주 조용합니다. 배변 강력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 변을 볼 때 예전보다 힘이 더 들어가는 것, 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남은 느낌이 드는 것.
이런 변화들이 처음엔 너무 사소해 보여서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신호들을 놓쳤을 때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면 장은 점점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도 해결됐을 문제가 결국에는 강한 약물이나 관장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회복이 훨씬 오래 걸리고 어려워집니다. 변비가 시작되는 그 초기,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나는 아직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느끼신다면 오히려 지금이 행동하실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왜 변비가 생기는 걸까요?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면 해결책이 훨씬 더 와닿게 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뱃속에 아주 긴 호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대장으로 내려옵니다. 대장은 이 내용물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변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변비가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변이 대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무르게 되면 대장이 계속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대장을 통과하기 어렵고 그러면 또 오래 머무르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마치 촉촉하던 점토가 공기 중에 오래 놓여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두 번째는 장 운동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장은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내용물을 항문 쪽으로 밀어냅니다. 나이가 들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을 드시면 이 장 운동 자체가 느려집니다. 장이 천천히 움직이면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결국 다시 수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서 그 수분이 대장까지 잘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신 물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가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대장까지 충분한 수분이 도달하려면 수분을 붙잡아 대장까지 데려다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 열심히 드셔도 변비가 잘 안 나아지는 분들이 많으신 겁니다. 물은 혼자서는 대장까지 가지 못합니다.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물을 머금고 대장까지 이동하면 변이 수분을 유지한 채 부드럽게 형성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줘서 장이 밀어내기 쉽게 만들어주고 장운동 자체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만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식이섬유만 섭취하면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수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짝꿍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입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장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뇌와 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걱정이 많아지면 그 신호가 장으로 전달되어 장 운동이 흐트러집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환경이 바뀔 때 더 심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도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될 때 몸이 보내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배변 간격이 길어지고 변을 볼 때 힘이 들고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한 느낌이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참을 만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랫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고 식욕이 떨어지며 속이 더부룩하고 헛배 부른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거리 외출이 두려워지고 여행이나 나들이를 피하게 됩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먹고 싶지 않고 가족들과 식사 자리도 즐겁지 않아집니다. 더 나아가면 항문 주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딱딱한 변을 억지로 내보내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다 보면 항문 주변의 점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항문 열상이라고 하는데요. 배변 후 선홍색 피가 보이거나 항문이 따갑고 쓰라린 느낌이 든다면 이런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질도 변비인 분들에게 흔하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항문 주변 혈관에 무리한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서 치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지면 빠른 해결을 위해 강한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극성 하제를 매일 복용하거나 관장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이런 방법들은 결국 장의 기능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자극성 하제는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잔군동을 강제로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빠르고 강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엔 한 알로 충분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알, 세 알이 필요해지고 나중엔 아무리 먹어도 반응이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극성 하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변비약들 중 상당수가 이 자극성 하제 계열입니다. 포장지만 봐서는 알기 어렵고 효과가 빠르니 자꾸 손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런 약들의 복용 설명서에는 공통적으로 일주일 이상 연속 복용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장기 복용 시 장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문을 통해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관장은 반응이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괄약근 기능이 떨어지고 장 점막이 손상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장에 구멍이 생기는 장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장천공은 복막염,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한 방법들은 정말 급하고 단기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변비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관장이나 변비약 없이는 일상적인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강한 방법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끄럽다고 미루시지 마세요. 변비도 엄연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를 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어렵거나 비싸거나 불편한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단기간에 급하게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의 기능을 천천히 회복시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야 진짜 오래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 보는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뭔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양병이에 앉는 자세는 사실 변을 배출하기에 최적의 자세가 아닙니다. 양병이에 앉으면 직장과 항문 사이의 각도가 약간 꺾이게 됩니다. 이 꺾임이 변이 나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쪼그려 앉는 자세, 즉 예전 재래식 화장실에서 쓰던 자세를 취하면 이 각도가 일직선에 가깝게 펴져서 변이 훨씬 수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발받침대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세숫대야를 발 아래 받쳐보세요. 발이 조금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화장실 발받침대로 검색하시면 저렴하고 쓰기 편한 제품들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 발끝을 살짝 들어 발 뒤꿈치만 살짝 올려주셔도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 중에 화장실에 대한 강박이 생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또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면 몸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면 괄약근이 조여들고 그러면 실제로 변이 더 안 나옵니다. 걱정이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됩니다. 화장실은 직장에서 신호가 왔을 때, 즉 실제로 변이가 느껴질 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됐다고 또는 배가 더부룩하다는 느낌만으로 화장실에 가서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변이 아직 직장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면 항문에 무리가 가고 변은 여전히 안 나오고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화장실에 가셨는데 5분 정도 기다려도 변이 안 나오신다면 미련 없이 일어나세요. 신호는 다시 옵니다. 그때 다시 가시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있는 것, 이게 장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항문 주변 혈관에 계속 압력을 주기 때문에 치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 모든 식이섬유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장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잘 맞고 어떤 분에게는 채소류나 과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품을 조금씩 시도해보면서 본인 몸에 잘 맞는 것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잠들어 있던 장을 깨워 잔군동을 시작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의 장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장운동을 자극합니다. 이 성질 덕분에 변비에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갑자기 많은 양을 드시면 장이 불편해지고 복통이나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차전자피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차전자피는 질경이라는 식물의 씨앗 껍질로 만든 것입니다.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데 특히 변비 개선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판 변비약보다 장기적인 효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1차적으로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전자피가 특별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자극성 하제처럼 장을 강제로 자극하지 않고 식이섬유로서 자연스럽게 장 기능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딱딱한 변으로 인한 항문 열상이나 치질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장을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을 도와주는 방법인 셈입니다. 차전자피는 씨앗 형태로 직접 먹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가루나 캡슐 형태의 보조제로 나옵니다. 먹기 편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차전자피도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몸 상태를 보아가며 늘려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소량에서도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으니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식후에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장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장이 훨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장은 수면 중에도 활동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장의 리듬도 흐트러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는 것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늦게 주무시거나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변비가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비를 개선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자세, 식이섬유, 수분, 운동, 수면, 그리고 마음의 자세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한 가지만 바꾸는 것보다 일상의 여러 부분을 조금씩 함께 바꾸어 가실 때 변화가 더 잘 나타납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한 가지씩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오랜 시간 변비로 고생하시며 강한 약물에 의존하시게 됐던 그분이 진료를 통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에 손을 뻗으려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2주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더 이상 약에 손을 뻗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배가 예전처럼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오랫동안 하지 못하셨던 가족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너무 행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께는 삶의 질이 달라진 큰 변화였습니다. 몸은 천천히 변합니다. 그리고 회복도 천천히 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비는 배변 횟수보다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기준입니다. 내가 불편하다면 그게 변비입니다. 변보는 자세를 쪼그려 앉는 방식으로 바꾸시고 신호가 왔을 때만 화장실에 가시는 마음의 자세도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물과 함께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맞는 것을 찾아가시고 차전자피는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자극성 하제의 장기 복용과 습관적인 관장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장의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에서만 단기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변비가 너무 심하거나 오래됐거나 여러 방법을 써봐도 개선이 없다면 그때는 꼭 병원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원에 가신다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자신의 몸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의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예전과 다른 불편함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오랜 고통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하루하루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배가 가볍고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만약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가족 중에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